안녕하세요. 저는 루브르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늑연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에 사용하는 연골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귀연골, 그리고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리고 가슴에서 떼는 늑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들은 대부분 이제 콧대를 높이기보다는 주로 코끝을 높인다거나 이제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을 많이 썼다고 한다면 점차 기증 혹은 자간흙 같은 이제 늑연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이나 귀연골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늑연골을 쓴다고 하지만은 첫 수술의 경우에도 늑연골을 쓰는 이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가 높아지려면 단순히 코에 뭐가 들어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코를 구성하고 있는 연부 조직, 즉 피부와 연골 그리고 근육 등이 같이 늘어나야지 코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부 조직은 탄력, 즉 장력이라고 부르는 마치 고무줄과 같은 건데, 고무줄도 당기면은 손을 놓으면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연부 조직도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만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웃고 말하고 입을 움직이면서 입을 움직이는 만큼 코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연부 조직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힘은 코끝에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코끝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과거에 한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코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실리콘은 이 미간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미간이 낮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실리콘이 코끝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코끝 자체는 미간처럼 받쳐주는 뼈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안 높아지거나 의도한 높이보다는 덜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귀연골로 코끝 피부 아래 대어주는 방법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어차피 피부가 누르는 힘 때문에 별로 코끝을 높이는 데는 신통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비중격 연골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코끝 길이를 조금 늘려주거나 혹은 높이는 수술 방법이 좀 더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해서 짧은 코를 교정해주는 수술 방법, 혹은 바튼이나 스트러트라는 이제 기둥을 대어주는 방법들이 고안이 돼서 많이 사용을 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비중격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귀연골을 반으로 접어서 좀 더 튼튼하게 해서 수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짧은 코를 개선하거나 코끝을 높이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는 있었는데요. 코를 길게 한다거나 코를 높이게 되면은 이 모양이 앞으로 평생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연부 조직의 탄력, 즉 코끝을 누르는 힘은 평생을 거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비중격이나 귀연골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약해져서 휘어지거나 꺾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수술하고 한 1, 2년 동안은 괜찮다가 한 3, 4년이나 몇 년 지난 후에 코가 삐뚤어지거나 낮아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은 비중격이나 귀연골이 갖고 있는 강도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은 요새 들어서 늑연골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늑연골이 장점이라면 비중격이나 귀연골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충격에 강하고 시간이 지나도 잘 낮아지거나 꺾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끝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요. 늑연골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갈비뼈와 이어지는 연골이기 때문에 휘어 있어요. 그래서 와핑이라고 연골이 원래 방향으로 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간흙이 아니라 기직늑의 경우에는 내 몸이 봤을 때에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흡수 혹은 부러짐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에는 이제 내 코를 조금 더 화려하게 혹은 조금 더 오똑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좀 더 튼튼한 연골을 했을 때 이 모양을 오랫동안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코를 조금 더 오똑하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귀연골이나 비중격보다는 늑연골이 좀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늑연골이 정답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현재 나의 코와 그 다음에 원하는 코의 그 코끝의 높이 차이가 클 때, 혹은 비중격이 이전에 어떠한 수술로 인해서 비중격이 손상됐을 때에는 늑연골이 신중히 고려할 만한 옵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늑연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